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아직 제주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소식을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너구리가 여전히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기압 925헥토파스칼의 중심부에는 초속 51m에 달하는 돌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반경이 워낙 큰 만큼 제주 육상에 강풍 예비 특보가, 해상에는 태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너구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서귀포 남쪽 부근 해상까지 들어서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풍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에도 잘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50에서 120mm,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파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물결이 9m까지 매우 거세게 일궜고 현재 일부 여객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날씨 상황은 조금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이렇게 제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재해 위험지구 등에 대한 정비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를 관통하는 동홍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물이 넘쳐 주변 주택이 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도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준설공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당초 지난 2월 말 하천 정비와 교량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보상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천에 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 협의나 이런 게 조금 어떨 때는 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것뿐이지 그 외로는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가명승인 삼방산도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조금만 많은 비가 내려도 절벽에서 돌이 떨어지지만 안전시설물은 낙석 방지망뿐입니다. 특히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들이 잘려나가면서 낙석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어른들도 뭐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불안함이 없잖아요. 잘 모르게 천진난만하게 가는데 그렇게 낙석되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불안해요.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를 입었던 항포구와 하천,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정비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가 3년 전 이중섭 거리의 간판을 교체하면서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던 것으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었는데요. 또 다른 거리의 간판 교체 공사에서도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도심 상권인 명동로. 지난 2011년 서귀포시가 간판 280여 개를 모두 교체하면서 디자인이 통일됐고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는 한국전력기금 4억 원을 비롯해 모두 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교체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곳의 간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일부 간판에 들어간 LED 조명의 숫자가 설계 도면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처럼 보고했고 서귀포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좀 못 알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거라.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모든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보조금 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뭘 하면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공상 그 서류 관계서를 전부 다 주라고 해서 가져갔거든요. 수억 원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간판 교체 사업을 놓고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제주시장에 이지훈 씨가, 서귀포시장에 현을생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지훈 신임 제주시장은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아온 시민운동가이며 현을생 신임 서귀포시장은
현재 제주도 환경수도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고 제주 지역의 첫 여성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주도 정무부지사에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행정시장은 공모 마감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되온 특정 인사가 결국 낙점이 됐습니다. 또 신설되는 부서와 개방형 직위에도 지사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이 거론되고 있어 원희룡 지사가 밝혔던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선거 정치로 인한 잘못된 인사 관행을 없애고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인선 기준으로 고질적 병폐인 선거나 이해관계, 연고 등에서 자유로운 능력 있는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맨 유력 인사들 그리고 서로 도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지만 야당 인사 영입이 무산돼 한 차례 공모가 연장된 행정시장 선정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모 마감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되온 시민단체 출신의 이지훈 씨와 현을생 국장이 결국 낙점되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모 절차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내정된 분들이 행정시장이 대부분 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나 객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되는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과 개방형으로 전환된 서울 본부장과 공보관에는 선거 캠프 인사가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급인 협치정책실장은 도지사의 정책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기존 정책기획관실과 업무 중복이 우려됩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선거 공신과 측근 챙기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늬만 협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후보로 나선 서청원 의원은 어제 제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변 권유에 따라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며 당권 도전은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대선 공약인 제주 신공항 문제는 원희룡 지사와 함께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중 FTA로 인한 1차 산업의 생존 대책도 당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태풍 전야라고 하죠. 태풍이 닥치기 전 날씨가 반짝 좋아지는데요. 오늘 아침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제주 육상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요.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대 영향으로 낮부터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겠는데요. 돌풍과 폭우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20mm,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너구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귀포 남쪽 부근 해상에 들어서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는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에 상륙해 열도를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고산의 기온 22도, 대정 23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해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판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가운데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현재 기온 22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쪽 먼 바다를 시작으로 풍랑이 매우 거세게 일면서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김해공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대부분 공항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만에 제주 지역의 알뜰 주유소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구좌읍의 알뜰 주유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1년 만에 전체 주유소의 16.7%인 3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알뜰 주유소 비율 8.6%보다 갑절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알뜰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차이는 지난해 7월 48원에서 지난달 29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일반 주유소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개관 30주년 기념 중문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풍물패인 노름마치 예술단이 오늘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제주시 상록회관 2층 강당에서 진료 소명서 작성에 대한 재취업 특강을 마련합니다. 제16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 지부전이 오는 20일까지 서귀포시 기당 미술관에서 열리며 서귀포에 거주하는 화가와 조각가 등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제주도 한글서의 사랑 모임 회원전이 다음 달 말까지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 먹글이 있는 집에서 마련됩니다. 한성국 시인이 처녀 시집인 아내의 기도를 펴냈습니다. 시집에는 어머니의 나라와 섭섬 앞에 서서 등 75편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대정읍 하모리 송악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달 동안 신비한 곶자왈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령로 15길에 있는 주식회사 IG는 프론트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5국에 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서귀포시로 귀농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347가구 820명이던 귀농 귀촌 인구가 지난달 말 현재 750가구 1,600여 명으로 1년 반 사이 갑절 증가했습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남원읍이 329명, 대륜동이 143명으로 가장 많이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관광질서 저해 사범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과 제주도 자치경찰과 함께 무등록 여행사와 변태영업 관광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화폐 환수액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주 지역 화폐 환수액은 4,947억 원으로 발행액인 1,845억 원보다 2.7배나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 늘어난 것이며 전국 평균 환수율보다 3.6배가 높은 것입니다.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한림항 항만 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방파제를 1,000m 확장하고 5,000톤급 화물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2단계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한림항의 화물선 접안 시설이 확충될 경우 제주항을 통해 해상 운송을 처리하던 서남부 지역의 채소류를 비롯한 농수산물 운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